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35살이 넘어가면서 부모님의 성화로 선도 많이 보고 여자 소개도 많이 받아보았지만 학자금 대출 갚느라 아직 집도 없고 경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만나는 여자들마다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냐며 밥만 먹고 헤어지더군요. 물론 애프터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에 힘들어지면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고 고민 끝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텨볼까도 고민해 보았지만 나중에는 퇴직금은커녕 월급도 밀려서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퇴직금에다가 추가로 더 챙겨줄 때 나오자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학자금도 갚아야 했고 여자친구도 없었기에 별다른 여행도 휴가도 없이 일만 하였습니다. 다른 일을 구하기 전에 여행을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큰 목적지 없이 여행을 하던 중 동해바다가 보이는 작은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여행이 끝나고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일을 시작하였지만 그 동네가 자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새로 구한 직장을 몇 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고 다시 그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인테리어 회사만 다녔던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다가 보이는 괜찮은 곳에 장사할 수 있는 상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가격이 많이 비쌀 것 같아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부동산에 찾아가서 물어보았더니 서울에 살던 전세보증금을 빼서 해도 어느 정도 돈이 남을 정도로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서울에 있던 짐들도 빼서 이사를 왔고 상가 관련해서 들어갈 돈을 제외한 남은 돈을 가지고 수도권에 작은 아파트도 하나 사서 월세를 주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에 다녔던 경험을 가지고 제가 할 카페에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제법 저렴한 금액에 나름 이쁜 카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시내로 나서 바리스타 학원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오픈 저의 카페는 저렴한 가격과 뷰 맛집, SNS 성지가 되면서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운영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여러 명의 알바생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알바생 중에 지금의 아내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알바에 지원한 아내였기에 나이가 많아서 걱정은 되었지만 시골이기에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나이에 비해 20대 중반 정도는 동안이었기에 아내를 뽑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을 같이 일해보니 성격도 좋고 성실해서 관리 매니저로 정직원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은 제 조건이 형편없다며 싫어했지만 제 아내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연애할 때도 너무나 잘 삐져서 힘들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역시나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나 예민하거나 심할 때는 매장이 바쁜 것을 알면서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였고 역시나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며칠을 삐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처갓집으로 가서는 제가 가서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빌고 달래야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한두 번이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한 달에도 몇 번씩 그러다 보니 저도 지쳐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처갓집에 데리려 가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씻고 잠자기 바빴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보다 10살이 어린 처제가 저희 집이나 매장으로 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일도 안 나오고 처갓집 갈 때마다 알바생을 뽑았다가 다시 나오면 자를 수도 없기에 아내가 없는 날이면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니
더 바쁘고 힘든 날입니다. 처제도 자주 저희 매장에 와서 커피를 마시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였나 봅니다. 아내가 처갓집 가는 날이면 본인이 시간이 될 때마다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자주 처갓집으로 갔으면 이제 처제가 아내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에 도와주고서는 한가해질 시간이 되면 저희 집으로 가서 밀린 설거지나 빨래 등 집안일도 처제가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고맙다며 용돈을 챙겨주었지만 아내의 별난 성격 때문에 오히려 더 미안하다며 저한테 사과를 하였습니다. 사고가 터진 그날도 아내가 며칠째 처갓집에 가 있던 중이었습니다. 처제가 매일 같이 학교가 끝나자마자 매장으로 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날도 퇴근 시간쯤 되니까 밥 해놓았으니 집으로 바로 오라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며칠간 도와준 처제에게 너무 미안해서 평소에 좋아하던 치킨도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처제는 치킨을 먹고 저는 처제가 차려준 집밥을 먹으며 술도 한잔하였습니다. 저와 자주 술 친구를 해주었던 처제는 그날도 저에게 언니 성격 맞춰줘서 고맙다면서 형부 같은 남자가 없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양주까지 먹게 되었고 완전 만취를 해서 기억을 잃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옆에서 처제가 자고 있었습니다. 몇 번 술 먹고 자고 간 적은 있었지만 같은 침대에서 잔 적은 없었습니다. 순간 어렴풋이 나는 기억으로는 처제와 대형 사고를 친 것 같았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속옷 등 주변을 확인해 보니 그 기억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는 술 때문에 머리는 너무 아팠고 그냥 다시 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처제는 없었고 간단한 식사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장에는 도와주려 처제가 평소처럼 왔지만 어색한 기운이 흘렸고 저희 집에 도와주려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아내가 처갓집 가 있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처제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며 얼른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처제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면서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지난번에 그 일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아기냐고 물었더니 제 아이인지 남자친구의 아이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하면 좋냐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지우려고 했지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아기한테도 미안하다면서 처제는 낳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좋은 방법이 없겠냐면서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제 아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내와 이혼을 하고 책임을 질 수도 없고 그냥 모른 척하기에는 그날의 사고와 잘못이 있기에 그럴 순 없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배가 불려온다며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 제 결혼 사연을 이야기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군대도 가기 전 20대 대학생이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친구들과 335 모여 홍대에서 술도 먹고 클럽을 가서 놀았고 헌팅이라도 잘 되는 날에는 대박이라며 좋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클럽을 갔습니다. 눈빛을 주고받는 여자가 있었지만 그날따라 같이 간 친구들이 정신이 없었고 헌팅도 해보지 못한 채 클럽에서 나왔습니다. 근처 24시 감자탕 집에서 소주 한 잔을 더 마시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한창 술이 올라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여러 명의 여자 무리가 감자탕 집에 들어왔고 그 중에 눈빛 교환을 했던 그 여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팅을 하라는 신이 계시라고 믿고
제가 가서 먼저 말을 걸었고 그 여자 무리와 합석해서 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여자 옆에 앉았고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둘이 따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여자와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맥주를 한 잔 더 한 후에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다음날 아침에 없거나 있으면 해장을 같이 하고 헤어지는 게 끝인데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락처, 이름 등을 교환하고 그 후로 연락하면서 지냈습니다. 썸도 아니고 아는 오빠 동생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귀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만날 때마다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위 속궁합은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 여자가 임신을 하였다며 어떡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녀 사이에서는 임신이 될 수 있는 건 가능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확률이 낮고 만남을 가진 횟수도 10번도 안 되었습니다. 저도 예상치 못한 그 여자의 말에 당황을 하였고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친했던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대부분이 돈 뜯어내려는 꽃뱀 아니냐며 의심하였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이름과 나이뿐인데 그럼 아기를 낳고 결혼을 할 거냐며 역으로 친구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진짜 제 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대답하였더니 21세기 최고의 호구라며 놀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제 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진짜 너의 말이 맞는다면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솔직히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나 말고도 다른 남자와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돈이 필요한 거라면 적정한 수준의 금액이라면 주겠다고 제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먼저 연락을 하였지만 받지도 답장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끝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쯤 지났을 때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날 약속이 잡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신나게 나갔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름 친하게 지냈던 친구 녀석이 구석에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옆에 가서 앉았더니 그냥 집안일이라며 저한테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 옆에서 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동창 모임은 늦게까지 이어졌고 막차도 끊겼기에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자기로 하였습니다. 자기 방에 가서 한 잔 더 하자며 이것저것 더 사서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네 부모님께서 잘 놀려왔다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친구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친구네 부모님과 친구 여동생 간의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 녀석은 또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갔고 더 큰 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친구네 집안 문제였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기엔 상황이 너무 커졌고 말리기 위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말리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는 순간 친구의 여동생과 눈이 마주쳤고 그 여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순간 저를 가리며 저 새끼가 애 아빠라고 소리쳤고 친구 부모님은 상관도 없는 오빠 친구한테 괴롭히지 말라며 그 여자에게 더 화를 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더 큰 소리로 저 새끼가 맞는다며 본인 핸드폰에 있는 연락했던 내용들을 보여주었고 곧바로 저는 친구한테 맞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집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할 거냐였고 저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아이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나름 그 여자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날 그 여자와 같이 본가로 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대도 안 다녀온 녀석이 사고 치고 왔다며 매우 화를 내셨고 그 여자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안아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전 휴학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복학 후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학점을 재정비를 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했습니다. 현재 너무나 이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제가 임신시킨 놈인 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죽도록 때려주고 싶었다며 너도 딸 시집 보낼 때쯤 되면 자기 마음을 알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저랑 똑같이 생겨서 의심할 필요도 없는 제 아이들이 맞습니다. 재미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